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확진자 숫자가 많이 많아지니까요. 제 주변에도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덩달아 많아져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19일은 24절기 중에 우수였습니다. 아마 눈이 내려서 물이 된다 혹은 눈 내리던 게 비로 바뀐다 그런 뜻에서 아마 우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곧 봄이 온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수경치면 대동강도 풀린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봄의 신호라고 보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은 언제 없어지려는지요. 곧 없어지겠죠. 예. 근데 추위는 쉽게 물러갈 것 같지 않네요. 지난주에도 무척 추웠지만 금주도 아마 이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끈질기게 속을 썩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봄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도 봄이 오는 것 그 속도에 맞춰서 제발 좀 빨리 사라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베이징 올림픽 경기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그 대회였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한번 경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입니다. 오늘로 그 17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베이징 올림픽의 공식 명칭은 제24회 동계올림픽 경기 대회입니다. 2월 4일날 시작해서 17일 동안 총 89개국의 친구들이 모여서 15개 종목에 금메달만 하더라도 109개를 가지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표는 함께하는 미래, Together for a Shared Futur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올림픽의 기본 정신, 지구적 일체감을 구현하자 하는 그런 뜻을 강하게 담고 있지만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때문에 뭐 많이 흔들거렸고 또 소위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논란거리가 있었죠. 이 개회식에 한복 입은 친구가 오성기를 붙잡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장면인데 흔히 이 국뽕이라고 하죠. 지나친 애국주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아직도 주변 소수민족 취급하는 듯한 여러 가지 중국의 속 좁은 행위는 저희들이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더 우리 스스로에게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함부로 불편한 기색을 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참석한 우리 국회의원도 그렇고 또 신문도 그렇고 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못한다고 어떻게 속 시원히 좀 따지지 않느냐, 따지지 못하느냐, 뭐 그런 것도 지적하는 이 모든 게 사실 마음속 한쪽에는 굉장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것.
그것이 뭐 굴욕적이거나 아직도 바치는 종주국 신분인 줄 아냐, 뭐 이런 걸로 분노를 부추기는 것이 어쩌면 또 다른 국수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시작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열등감 혹은 자만감, 이런 중국이 느껴져서 참 안타까운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스포츠, 특히 올림픽이 가지는 그런 통합의 의미를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젊은들의 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몇몇 흔히 요새 말대로 꼰대들이 잘못된 가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어가 Together for a shared future입니다. 함께하는 미래. 이 가치는 평화와 공존 그리고 미래를 공유하려는 젊은이들의 꿈을 제발 그만 짓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여러 가지 곤욕스러운 일을 몸소 경험하면서도 이를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웃었고 먼저 달려가서 이해를 구했고 이해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두 장면, 우리 옆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서 달고나 게임을 한다든지 딱지치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넘어진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정말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선수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GNP가 많다고요? 수출 수입액이 많고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혹은 무슨 국력이 커진다든가, 저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흔히 이제 국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국격. 정확한 표현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영어로 dign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격, 품위, 존엄,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한테 그런 디그니티를 봐요. 바로 그 디그니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구나 하는 것을 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가 다 대회 기간 내내 그들의 모습은 자존감으로 가득했고요. 설사 경기에 지더라도 그 당당함은 오히려 거꾸로 제가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 모두가 다 누구보다도 훌륭한, 충분히 우리를 대표할 만한 그런 외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단호함과 넉넉한 웃음이 소위 우리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였던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소위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런 베이징 올림픽 때 어설픔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선수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시합 첫날부터 편파 판정으로 좀 시끄러웠습니다. 또 대회 끝날 무렵에는 약물 검사, 흔히 도핑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금지 약물 양성 판정이라고 하죠. 이번에 자기 나라 이름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러시아가 ROC라고 그러죠.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러시아가 이 도핑 문제로 먹칠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훨씬 더 사실 심각한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소위 미성년자라는 거예요. 발리에바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발리에바라는 친구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 이 도핑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결과나 이런 것을 발표할 수가 없답니다. 그 소위 정보 보안이라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어떻게 징계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발리에바의 코치, 뭐 굉장히 험하게 그 훈련시킨다고 하는 투트베리제만 아마 징계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린 아이한테 더 나이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약물을 먹였다. 물론 그런 그 어떤 아까 말씀드린 국격으로 보면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떠오르게 된 단어가 소위 분노와 용서입니다. 자, 지금 제가 띄어올린 이 한자 공부 먼저 하시죠. 그 뭐 앞자 분노의 분자, 또 용서의 용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표로 설명하는 것이 황당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글자는 비슷한데 뜻이 분명하게 차이 나서 오히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계집 여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는 그 손을 뜻하는 우자가 들어가 있고요. 한자는 입을 뜻하는 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노자가 되고 하나는 여자가 됩니다. 거기다 마음심자를 붙여서 하나는 분노의 노자가 되고 또 하나는 용서의 서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자가 들어있다고, 흔히 계집 여자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 어떤 소위 젠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여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남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소위 분노의 분자는요, 이 행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행위, 손짓. 그리고 용서의 시작은 언어. 좀 차별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감성과 하나는 이성,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손이 가면 분노가 되고 말이 먼저 가면 용서가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중국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으로 갑니다. 첫날 시합 때 문제가 된 것은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에게 위함을 가했다고 하는 손 동작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손을 탁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선 심판진을 바라보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도핑 문제도 결국은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주사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좋게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는 대체로 이 소위 생명과 직결돼 먹을 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 이 언어가 말이 예리한 칼이기도 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돌이. 그래서 동서고금에도 역시 여러 가지 이 소위 손과 말,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손버릇이 나쁘다 그러죠. 손버릇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는 사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3살 손버릇이 8살까지 간다든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소위 입구자로 얘기하면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말로 전쟁을 멈추게 한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 손동작으로 전쟁을 시작한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분노, 용서라고 하는 두 단어의 소위 노자와 서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선수들은요, 기회만 있을 때마다 이웃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고 놀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광규 선수는요,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모셔서 데려다가 뭐 딱지치기도 하고 또 달고나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우리 선수촌 앞에다가 눈이 많이 오니까 눈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사람도 그냥 눈사람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아시죠? 빙둔둔이라고 소위 그 메달 대신에 제일 첫 번째 빙둔둔이라고 하는 그 마스코트를 줬거든요. 그 마스코트를 선수촌, 자기 한국 선수촌 앞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진을 찍고 가는데 대부분 다 고맙다는 뜻으로 해외에서 온 선수단들이 그 앞에다가 자기네 나라 나름대로의 그 눈사람을 만들어 놓고 화답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구나. 과거의 그런 분노를 넘어서 이제 용서로 그 이웃 선수들을 다독거리고 또 중국을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흘린 땀, 그리고 그들의 흘린 지난 4년간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옛날에는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헝그리 정신. 근데 그건 우리가 진짜 못 살 때, 그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죠. 정말 흔한 표현대로 악다구니로 했죠. 그걸로 정신줄을 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 분위기가, 물론 선수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체 분위기가 메달의 색이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이 고생했고 애썼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꺼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였고 요 다음 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넉넉함, 웃음이 고맙고 또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손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하자는 겁니다. 얼굴로 하자는 건데, 얼굴로. 물론 이런 제 얘기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토론을 피하는 것이라든가 뭐 어퍼컷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 하고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중국이 좀 형편없이 굴더라도 보통 영어로는 이걸 로우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좀 고급스럽게 살자, 하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2016년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래, 걔네들은 그냥 저질로 놀라 그래. 우리는 우리 고급스럽게 가자. 그런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품위 있게 갑시다. 네, 말씀드린 대로 17일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선수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주 조그만 소식이라도 소중하게 전해주신 방송사, 신문사 여러분, 여러 매체에도 그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감사드리는 분은 시인 나태주입니다. 그분이 축하글을 올렸어요. 그분을 잘 그리시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물론 뭐 사진이 훨씬 더 호소력 있죠. 이 장면은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타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나태주 시인께서 금메달 탔기 때문에 축하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은메달 탔을 때 엉엉 울던 모습을 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그 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읽어드릴 수가 없네요. 원고에 저 그림만 있어가지고 그냥 글로 잘 보이니까 읽으시죠 뭐. 네, 보셨죠? 축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하의 이 글을 띄우면서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잠깐 보니까 너무 이쁜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남겨주실래요? 근데 시가 딱 두 줄이에요. 제목이 좋답니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이게 그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너를이라고 하는 시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 그리고 우리 올림픽 선수들의 그런 어떤 고마움, 축하, 이 모든 마음을 이 시로 다 담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주변 분들은 아직도 제게 묻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정확한 타겟이 없어서 계속 듣기도 그렇고 끊기도 그렇고 남한테 소개하기도 그렇고 뭐 그러면서 뭔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좋은 일을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친구들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냥 정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좋은 일을 막 펼쳐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쉴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두씩 챙겨서 우리가 서로 나누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뭐 이렇게 가르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신앙을 돌이켜보고 교회를 돌이켜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내일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저희는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도우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생명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 험한 세월 잘 견디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내일 만들어가는 동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간이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구독, 거기에 알림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아름답게 사시기를 기도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